숨겨진 비밀의 여행.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처음으로 아내의 거짓말을 잡아낸 겁니다. 여행 가방 속에서 발견한 빨간 레이스 란제리. 저를 위한 게 아니었죠. 가격표도 그대로 붙어 있었고 사이즈도 평소보다 한 치수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다이어트, 새로 산 향수, 그리고 밤늦게 들려오는 문자 알림음까지.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여행 계획. 여보, 대학 동창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 3월의 어느 저녁, 평소 집 밖을 잘 나가지 않던 아내 수진이가 갑자기 여행 이야기를 꺼냈을 때 솔직히 기뻤습니다. 52세가 되도록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던 아내가 마침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상을 차리던 아내의 뒷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어깨가 조금 더 꼿꼿했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아내는 집안일을 할 때도 무표정했는데 말이죠. 좋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박 4일이야. 아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떨림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설렘의 대상이 저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동창들이라고 했지? 누구누구 가는데? 응, 영이랑 미영이랑. 그리고 혜진이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항상 친구들 이야기를 할 때 자세히 설명하곤 했거든요. 영희가 어떤 일을 하고 미영이네 아들이 어떻고 혜진이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를 읊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휴가는 냈어? 응, 벌써 냈어. 부장님도 좋다고 하시더라고. 너무 완벽했습니다. 너무 계획적이었어요. 평소 즉흥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리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저에게 물어보기도 전에 휴가를 내다니. 25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는 항상 제 의견을 물어본 후에 결정했었는데 말이죠. 제주도면 좋겠다. 날씨도 따뜻하고. 그러게. 벌써 벚꽃도 피었다던데. 아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연인과의 데이트를 앞둔 소녀 같았어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릿했지만 저는 그저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직감 뭔가 이상함. 며칠이 지나면서 아내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품을 더 많이 사고 헤어샵 예약을 잡고 심지어 네일아트까지 받더군요. 제주도 가는 건데 이렇게까지 꾸밀 필요가 있나? 제가 농담조로 말했을 때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건데 당연히 예쁘게 해야지. 오랜만에 만나는 거잖아. 변명치고는 너무 빨랐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높았어요.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아내의 습관이었죠. 25년을 같이 살다 보니 이런 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아내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녁 식사량을 확연히 줄이더니 아침마다 30분씩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관리를 해? 나도 나이 들어가는데 이제라도 건강 챙겨야지. 하지만 아내의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옆모습을 확인하고 새로 산 옷을 입어보며 만족스러워하는 모습.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다이어트였어요. 휴대폰을 보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방치해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항상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자가 올 때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자주 연락이 와? 아, 여행 계획 세우느라고 단톡방이 시끄러워. 아내는 휴대폰 화면을 저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몸을 살짝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여행 준비 중 느껴지는 긴장. 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아내의 쇼핑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평소 검소하던 아내가 백화점에서 몇십만 원짜리 원피스를 사오더니 새 구두며 가방까지 장만했어요. 이 원피스 예쁘네. 언제 입을 거야? 제주도에서 입으려고. 친구들 만나는 건데 이렇게 비싼 옷을? 가끔은 이런 것도 필요해.
평생 아껴만 살 수는 없잖아. 아내의 대답은 맞는 말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명품 하나 사본 적 없던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변할 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여행 이틀 전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침실에 놓여진 여행 가방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원래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뭔가에 이끌린 듯 가방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빨간 레이스 란제리.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고 브랜드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 브랜드였어요. 사이즈를 확인했을 때 충격이 더 컸습니다. 평소 아내가 입던 것보다 한 치수 작았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이런 속옷을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실용성만 따지던 아내가 왜 갑자기 이런 걸. 그것도 저를 위한 게 아니라면 대체 누구를 위해서?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재빨리 가방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빨간 란제리 생각뿐이었어요. 아내와 친구들의 출발. 드디어 여행 당일이 왔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새로 산 원피스에 구두까지 신고 나타난 아내의 모습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우와, 완전 젊어 보이네. 그래? 괜찮아?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 아내의 모습에서 25년 전의 신부를 봤어요. 그때처럼 설레고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더욱 씁쓸했습니다. 공항까지 데려다 줄까? 아니야, 영희가 차로 데리러 온다고 했어. 그럼 친구들이 다 같이 오는 거야? 응. 아니, 영희만 먼저 오고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어.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온다고 했다가 영희만 온다고 했다가 아내의 거짓말은 점점 더 조잡해지고 있었어요. 오전 9시 집 앞에 검은색 BMW가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영희가 아니었어요. 키 큰 남자였죠.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영의 남편이 데려다 주나 봐? 아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맞아. 영희 남편이. 길을 잘 몰라서. 하지만 저는 영희 남편을 알고 있었어요. 키도 작고 마른 체형인데 저 남자는 전혀 달랐거든요. 아내의 거짓말이 완전히 들통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잘 다녀와. 연락해. 응, 알았어. 아내가 저에게 가볍게 뽀뽀하고 가방을 끌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 남자를 향해 걸어가는 아내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경쾌했고 더 여성스러웠어요. 차 문을 열어주는 남자 고맙다며 미소 짓는 아내. 25년 결혼 생활 동안 저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남편의 불안. 아내가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시간을 좋아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온 집안이 아내의 거짓말로 가득 찬 것 같았거든요. 아내의 화장대를 둘러봤습니다. 평소 쓰던 저렴한 화장품들 사이로 새로운 브랜드들이 섞여 있었어요. 샤넬 향수, 디올 파운데이션. 언제부터 이런 걸 쓰기 시작했을까요? 서랍을 열어보니 더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다이어트 약, 비타민, 그리고 여성 호르몬제까지. 아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자신을 가꾸려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해 봤지만 아내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보통 여행을 가면 공항 도착 문자라도 보내곤 했는데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어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혹시 아내가 연락을 했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참을 수 없어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주도 잘 도착했어? 1시간 후에야 답장이 왔어요. 응, 잘 도착했어. 호텔도 좋고. 사진 좀 보내봐. 지금 바빠. 나중에 보낼게. 평소 아내라면 음식 사진, 풍경 사진을 계속 보내줬을 텐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아내로부터 연락이 없었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설령 친구들과 바빠도 저녁 인사 정도는 항상 했거든요. 밤 10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야? 뭐해? 지금?
친구들이랑 호텔에서 수다 떨고 있어. 뒷배경이 너무 조용했어요.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면 웃음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말이죠. 내일 뭐 할 예정이야?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내일 아침에 정하기로 했어. 그럼 일찍 자고 내일 연락해. 응, 알았어. 자, 통화가 끊어진 후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서 거짓이 느껴졌거든요. SNS에서 발견한 사진.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문득 아내 친구들의 SNS를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여행 사진이라도 올렸나 싶어서요. 먼저 영희의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영희는 제주도에 있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만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것도 어제와 오늘 날짜로 말이죠. 미영이의 페이스북도 확인해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진들만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SNS를 잘 안 하는 편이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영희와 미영이가 제주도에 없다는 건 확실했어요. 그럼 아내는 누구와 제주도에 간 걸까요? 그 검은 BMW를 운전했던 남자와 함께?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갔다니. 생각만 해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새벽 3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왜 이렇게 늦게? 미안, 잠이 안 와서. 친구들은? 다들 자고 있어. 영희랑 미영이도?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다들 피곤해서 일찍 잤어. 그래? 그럼 너도 빨리 자. 응, 자. 통화를 끊고 다시 영희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봤는데 30분 전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서울 홍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의 거짓말이 완전히 들통난 순간이었어요.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아내. 다음 날 아침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오후 2시쯤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부인께서 제주도 서귀포의 한 리조트에 체크인했습니다. 그런데 뭐죠? 동반자가 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여행을 간 거였습니다. 사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몇 분 후 카카오톡으로 사진들이 도착했어요. 리조트 로비에서 찍힌 아내의 모습. 그런데 아내의 표정과 몸짓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 같았어요. 두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조트의 레스토랑에서 촛불 디너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내가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25년 동안 저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봤을 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해변을 손잡고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아내의 걸음걸이조차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여성스럽고 더 사랑스러웠어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신원을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질투심까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의심과 분노. 저녁 7시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뭐해? 집에서 TV 보고 있어. 너는?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탐정이 보내준 사진을 보면 그 시각 아내는 그 남자와 단둘이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거든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아? 응? 아, 바람이 불어서 그래. 바람? 응, 밖에 나와 있거든. 또 거짓말이었어요. 탐정의 실시간 보고에 의하면 아내는 실내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내일은 뭐 할 예정이야? 아직 정하지 못했어. 날씨를 봐가면서.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응, 걱정 마. 통화를 끊고 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탐정에게서 추가 사진들이 도착했습니다. 리조트의 스파에서 커플 마사지를 받는 모습, 수영장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는 모습. 한 장 한 장이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쯤 아내가 그 남자와 함께 리조트 방으로 들어가는 사진까지 왔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5년 결혼 생활. 두 아이를 함께 키우며 쌓아온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제게 보여준 모든 사랑이 가짜였을까요? 아니면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한 걸까요?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아내와의 추억들을 되짚어 봤어요. 언제부터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그 남자와 만나기 시작했는지. 하지만 명확한 시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행 일정 속 숨겨진 진실. 다음 날 오전 탐정에게서 그 남자의 신원에 대한 보고가 왔습니다. 김민수, 53세, 건축회사 대표입니다. 이혼한 지 2년 되었고 자녀는 없습니다. 부인과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부인의 직장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인 회사에서 그의 건축회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제서야 몇 달 전 아내의 변화들이 이해됐어요. 갑작스러운 야근, 주말 출근, 그리고 새로운 옷들. 모든 게 그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관계가 시작된 것 같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3개월은 된 것 같습니다. 3개월. 그동안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내를 너무 믿었고 너무 안일했습니다. 오후에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 친구들이랑 한라산 올라가려고 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탐정의 보고에 의하면 아내는 그 남자와 함께 골프를 치고 있었거든요. 조심해서 다녀와. 사진도 찍어서 보내줘. 응, 정상에서 찍어서 보낼게. 하지만 사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탐정에게서 온 사진에는 아내가 그 남자와 함께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저녁 시간 아내와 통화했을 때도 거짓말이 계속됐습니다. 한라산 어떻던? 힘들었지만 경치가 정말 좋았어. 친구들은 괜찮대? 응, 다들 만족해해.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아내는 그 남자와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저에게는 친구들과의 여행이라고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받은 마지막 사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리조트 발코니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포옹하고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 25년 동안 저와 함께 본 석양들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돌아온 아내와의 대면. 일요일 저녁 8시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4일 동안 쌓인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녀왔어.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였지만 아내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들킬까봐 하는 불안감일까요? 어떻게 왔어? 영희가 데려다 줬어? 응. 아니, 택시 타고 왔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창문으로 본 건 그 검은 BMW였거든요. 그 남자가 아내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준 거였어요. 아내의 모습을 자세히 봤습니다. 떠나기 전보다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피부가 더 윤기가 났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사랑을 준 사람은 저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어땠어? 좋았어.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사진 좀 보여줘. 아내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피곤해서. 내일 보여줄게. 친구들은 잘 지냈어? 응, 다들 좋아했어.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는 아내의 모습이 더 처참했어요. 25년 동안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건 그렇고 영희한테 안부 좀 전해줘. 응? 어제 우연히 만났거든. 홍대에서. 아내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언제? 어제 저녁.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던데? 아, 그게.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거짓말이 완전히 들통난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처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어요.
25년 동안 여보라고만 불렀는데 말이죠. 사실대로 말해줘. 누구랑 제주도에 갔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짓말을 계속하려 했어요. 뭔 소리야? 친구들이랑 갔다고 했잖아. 영희도 미영이도 제주도에 가지 않았어. 그럼 누구랑 간 거야? 정말로, 정말로 친구들이랑. 수진아,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김민수가 누구야?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아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언제부터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제부터냐고. 3개월. 3개월 전부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었어요. 그동안 저는 완전히 바보였던 거죠. 왜? 뭐가 부족했어? 아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에는 저에 대한 원망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당신은 날 여자로 본 적 있어? 뭔 소리야? 25년 동안 난 그냥 가사도우미였어. 아이들 엄마였고 당신 뒷바라지하는 사람이었어. 그럼 지금까지 불행했다는 거야? 불행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여자로서는 죽어 있었어. 아내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정말로 제가 아내를 그렇게 대했을까요? 민수 씨는 나를 여자로 봐줘. 예뻐한다고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줘. 나도 당신을 사랑해. 언제 그런 말 해봤어?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로 언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기로 황혼의 갈림길. 그날 밤 아내는 안방에서 저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25년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정말로 아내를 소홀히 했을까요? 아내를 여자가 아닌 그저 가족으로만 봤을까요? 새벽에 아내가 거실로 나왔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지만 4일 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랑을 받은 여자의 얼굴이었죠. 얘기해야겠어. 아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수 씨와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야.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지만 들어야 했어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처음 만났는데 나를 정말 예쁘게 봐줬어. 오랜만에 여자로서 대접받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바람을 핀 거야? 바람이 아니야. 사랑이야. 25년 결혼 생활이 뭐가 돼? 그것도 소중해.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 아내의 말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아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거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어. 이제 자신들 인생이 있고. 그럼 이혼하겠다는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일인 것 같아. 그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25년. 인생의 절반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다시 생각해 볼 생각은 없어. 당신도 알잖아.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남남이었어.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저희는 함께 살지만 따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제가 포기를 선언하자 아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냥 붙잡을 자신이 없어. 정말이었어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아내를 억지로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아내에게도 불행한 일이니까요. 한 달 후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내는 민수 씨와 함께 새 출발을 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던 집에 혼자 있으니 모든 것이 낯설었거든요. 아내가 쓰던 컵, 화장대, 옷장. 하나하나가 다 아내의 흔적이었어요.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들에게 이혼 소식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고 둘째 딸은 울면서 왜 진작 노력하지 않았냐고 저를 원망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기에도 저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남남이었던 거죠. 아빠, 엄마가 행복해 보이긴 해요. 일주일 후 딸이 찾아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민수 아저씨를 만났는데 엄마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25년 동안 제가 해주지 못했던 걸 그 사람이 해준다는 게 서글펐거든요. 그래, 그럼 됐다. 아빠는 괜찮으세요? 아빠도. 아빠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까지 걱정시킬 순 없었죠. 두 번째 주부터는 조금씩 일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하는 장보기, 혼자 하는 요리, 혼자 하는 청소.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마음껏 보고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한 달이 지나고 처음으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25년 동안 가족에만 매여 살다 보니 친구들과도 소원해졌었거든요. 야, 너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 응, 결혼했을 때보다 더 좋아 보여. 친구의 말에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처음엔 스트레스로 수척해졌다가 이제는 오히려 더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새로 만날 사람 소개해 줄까? 아직은 아니야. 좀 더 혼자 있어 보고 싶어. 정말이었어요. 아직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2달째 우연히 거리에서 아내를 봤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 걷고 있었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예쁘게 했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25년 동안 제가 만들어주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었죠. 처음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도감이었어요. 아내가 행복하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배려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3달째 저도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시작했고 요리 클래스도 들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기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나이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했지만 모두 삶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형님도 이혼하셨어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후배가 물어봤어요. 응, 최근에. 어떠세요? 혼자 사는 거. 생각보다 괜찮아. 오히려 자유로워. 정말이었어요. 2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이었습니다. 4달째 아내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짧은 문자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내도 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있었던 거죠. 너도 행복해. 그걸로 됐어. 저도 짧게 답장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죠. 5달째 요리 클래스에서 만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49세 여성으로 남편을 병으로 잃고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남편분 많이 그리우시죠?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말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으로 헤어진 것과 이혼으로 헤어진 것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같았거든요.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죠?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6달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어요. 아내와 민수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말이에요. 25년 동안 제가 해주지 못한 행복을 그 사람이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아이들도 이제는 저희의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빠가 더 행복해 보인다고 말해주네요. 황혼의 갈림길에서 저희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둘 다에게 더 좋은 선택일지도 모르겠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이 실패작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두 아이를 키우며 만든 추억들은 여전히 소중하니까요. 다만 이제는 각자 다른 행복을 찾을 때가 된 거겠죠. 아내는 새로운 사랑을, 저는 새로운 자유를 찾은 거예요. 숨겨진 비밀의 여행. 그 여행은 아내에게는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고 저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의 여행이었습니다. 비록 아픈 깨달음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25년 동안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진짜 제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52세의 새로운 시작.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등산 동호회 모임이 있고 내일은 기타 레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리 클래스에서 만난 그분과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아내가 행복하길 바라고 저 역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겠습니다. 25년 전 젊은 시절의 열정은 아니지만 중년의 성숙한 지혜로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황혼 이야기의 진짜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황혼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황혼 후에는 또 다른 새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새벽은 어쩌면 지금까지의 어떤 아침보다도 더 아름다울지도 모르겠습니다.